아니, 우리가 무슨 너네들을 훈련시켜서 무슨 전투에 내보내는 무슨 단체야, 우리가? 너네 나가서 이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스파르타를 일단 막 패고 막 이래, 우리가? 뭐 보면? 반별로? 아니잖아. 아이, 그냥, 내가 앞에 부분을 지금 많이 까먹었구나. 더 복습을 해야겠구나. 이 용도로만 하는 게 시험이라고. 네. 그렇게만 판단하면 돼. 그럼 지금 이게 못 보고 자시고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데 왜 문제를 만드냐고. 안 봐서 말씀하세요. 그래? 알았어. 자, 한번 가볼게. 309쪽에 혹시 질문 있어? 오늘 그냥 닥치고 천천히 해야겠다. 310쪽 질문. 311쪽. 310쪽 가서 수열이야. 314쪽. 없어요? 315쪽. 316쪽. 이해가 안 가. 317쪽. 찐으로 1도 이해가 안 가. 318쪽 질문. 319쪽에 7번까지. 없어, 진짜로? 가인아, 없어? 질문? 없어, 진짜? 그러면 우리 삼각함수 드디어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 자, 삼각함수, 우리 처음으로 나가는 삼각함수입니다. 이제 삼각함수 하면은 사실상 끝이고, 선생님이랑 수업은 이제 오늘로 인해서 수, 금, 다음 주, 월, 수, 금 중에서 한 번 빼면 돼서 아마 3.5번이 남았을 거예요. 중간에 총괄평가가 한 번 빠질 거고요. 하다 보니까 3.5번 만에 삼각함수가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삼각함수를 또 헤비하게 하기보다는 삼각함수에 있어서 그래프가 뭔지, 삼각함수가 도대체 뭐고, 어떻게 따지는지 아는지만 우리 알고 공부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46쪽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출제한 사람이 이래야 되는 거야? 자, 일반 각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46쪽 맞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시초선과 동경입니다. 시초선. 그 다음에 동경. 시초선, 딱 봐도 뭔가 뭘 의미하는 것 같아, 뭔가? 처음, 맞아. 그래서 선은 선인데, 처음에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선, 해서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표 평면에서 X축, 그리고 우리가 삼각함수에서는 4사분면에서 우리가 바로 요 부분을 우리가 바로 시초선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시초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각을 의미할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상 공부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공부했는데, 삼각함수는 모든 게 다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초선을 가장 기준이 된다 그래서 영도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점점 이 시초선에서 출발한 어떤 선이 움직이면서 각도를 나타낼 텐데, 그 움직이는 선을 우리가 바로 동경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만큼 올라갔어. 그래서 우리가 이쪽 각도, 우리가 이 선을 바로 동경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가운데 올라간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를 잡고요. 시계 방향을 뭐 잡는다? 마이너스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동경 30도라고 하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뿅 하고 30도만큼 올라간 거고, 동경 150도 하면 90도에서 몇 도? 60도를 더 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개념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우리가 OX선을 시초선이라고 하고, 거기서 출발해서 시계 방향이 됐든 반시계 방향이 됐든 상관없어요. 동자가 움직일 동자입니다. 따라서 움직이는 각도를 우리가 동경이라고 하는데, 어떤 각이 어디론가 가서 멈춰 있으면 우린 그 선을 동경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1, 2번에 뭐라고 돼 있어? 바로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을 우리가 양의각이라고 하고, 시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바로 우리가 플러스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플러스 방향은 부호를 생략한다. 그래서 우리가 동경 30도라고 하면 그냥 얘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구나. 하지만 마이너스 30도라고 하면 얘는 아마
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내려간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밑에 보면 이제 일반각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각. 얼마 전에 배운 거랑 용어 차이 하나 나지, 글자. 바로 뭐? 그치, 일반항. 일반항이 뭐였어? 모든 수들의 배열을 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n에 관한 식이었다면, 일반각도 사실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어떤 친구는, 자, 유나는 여기가 0도를 기준으로 만약에 한 150도라고 동경을 표시했어. 그럼 90도 간 다음에 60도 더 가니까 여기가 지금 동경 150도입니다 라고 말했어. 노란 색깔. 근데 갑자기 가은이가 나는 싫은데 나는 360도 더하기 150도인 510도라고 말할 건데 라는 거야. 그럼 510도를 보니까 동경 510도도 또한 360도에서 150도를 더 간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360도가 아시다시피 몇 바퀴? 한 바퀴 돈 다음에 150도 가면 표면적인 동경의 위치는 어때요? 동일해요. 왜? 한 바퀴 돌고 나서 더 갔으니까 얘도 사실은 한 바퀴 150도. 그래서 얘가 결국 510도도 동경은 어떻다? 일치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노란 색깔 동경 150도조차도 한 바퀴를 돌아서 온 동경일지, 두 바퀴를 돌아서 온 동경일지, 1000바퀴를 돌다가 150도를 간 동경일지 모르겠네요 라는 거야. 그치?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몰라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 세타라는 동경이 있다면 저 세타는 아직은 몇 바퀴 돈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우린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요 노란 색깔 동경은 너 360도 몇 바퀴 돌았어? 몰라. 그 다음에 세타만큼 더 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요 n 값에 뭐를 넣으면 0을 넣으면 안 돌고 바로 세타, 1 넣으면 한 바퀴 돌고 세타, n에다 10을 넣으면 10바퀴 돌고 세타 간 거랑 마찬가지구나. 꼭 이게 어때? 동경의 일반항 같지? 저 세타, 저 동경을 일반항을 찾으시오. 그러면 그게 꼭 일반각이고 360도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돈 다음에 세타만큼 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같은 동경이라고 말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일반적으로 시초선 OX에 대해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면 그 알파는 사실 다이렉트로 알파일 수도 있고 한 바퀴 돌고 나서 알파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일반각으로 표시하면 바로 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일반각을 가장 많이 사용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예시를 주는 거야. 나 동경 하나 그릴 거야. 근데 나 3, 4분면에 그릴 거야 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를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라고 할 거니까 나는 지금 3, 4분면의 어딘가에 동경을 표시할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3, 4분면의 일반각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3, 4분면은 일단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을 먼저 쓸 거야. 근데 얘가 미친 듯이 돌다가도 최소한 요 3, 4분면에 도착하려면 마지노선이 언제냐 이거지. 얘가 막 돌다가도 여기가 몇 도야? 180도보단 어때야 돼? 조금이라도 커야겠지. 그래서 아마 몇 바퀴 돌든지 네 미친 듯이 돌다가 180도보다는 조금 더 가라. 근데 조심해라. 넌 3, 4분면 안에 갇혀 있어야 되니까 미친 듯이 돌다가도 여기 몇 도야? 270도. 270도보다는 벗어나면 안 돼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얘가 3, 4분면 각을 의미하는 일반각이야.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들은 다 동경이 3, 4분면에 있는 아이들로 퉁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꼭 일반항 같은 거야. 수열에서는 뭐 일반항 알려주면 어떤 항이든지 구할 수 있듯이 얘도 바로 꼭 뭔가 일반각의 일반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너네가 한번 말해볼까? 우리 만약에 4, 4분면이야. 4, 4분면의 동경의 일반각은 어떻게 되겠어? 360 곱하기 n 더하기 보다 크고 뭐보다는 작다? 360 곱하기 n 더하기 남을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360도라고 쓰겠죠. 여기가 한 바퀴 돈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얘가 90도마다 누적되니까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다시 450도 계속 돌고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일반 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n값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 0을 포함한 정수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면 돼. 근데 n에도 음수 들어갈 수 있나요? n에 음수 넣었다는 건 무슨 뜻? 거꾸로 돌아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두면 이제 요것도 부호 바꿔주셔야죠. 이 뒤에도 당연히.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한 게 바로 147쪽의 위의 개념 3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때문에 항상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내가 너네들한테 알파, 베타라는 동경 두 개를 던져주고요. 이러는 거야. 저 두 동경 일치해, 사실. 그럼 너네들 멘붕 오는 거야. 어떤 멘붕이 오냐면 얘는 다이렉트로 바로 알파로 갔을 수도 있고 얘는 존나게 돌다가 알파로 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위치가 똑같은 거지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때 이 알파와 베타를 이용해서 각도를 찾는 방법이 문제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가볼게. 밑에 봐봐.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지? 이거 있잖아. 이대로 외우면 너네 머리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발 부탁인데 그래프를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럼 나중에 이 밑에 있는 식을 안 외워도 됩니다. 제가 그리고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두 동경이요. 일치한다고 합니다. 일치. 그리고 일단 우리 약속은 뭐냐면요.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는 전제하에 일단 할게요. 왜? 나중에 너네가 문제 풀 때도 큰 각을 베타라고 하면 돼. 자, 가볼게. 지훈이는요, 알파입니다. 민유는 베타입니다. 알파를 노란 색깔로 그릴 거고요. 베타는 파란 색깔로 그리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지우가 저는 한 번에 알파 가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갔어요. 알파. 됐죠? 요게 알파입니다. 동경. 이건 지훈이 동경. 그 다음에 민유가 저는요, 몇 바퀴 돌았는지 안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 바퀴만 돌겠습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한 바퀴 돌아요. 그 다음에 뭐 하냐? 쟤랑 어쨌든 동경이 일치해야 되니까 쟤만큼 이동할게요. 쫙. 파란색 동경은 지금 베타입니다. 자,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야, 저 두 동경이 결국 일치하면 신기한 게 하나 있는 거야. 뭐냐면, 잘 봐. 베타는 한 바퀴 돌고 나서 이만큼 간 게 베타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알파랑 어때요? 베타도? 똑같겠죠?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한 바퀴가 나와요. 맞잖아. 베타는 한 바퀴 플러스 이만큼인데 알파는 이만큼이니까 한 바퀴 더하기 이만큼에서 이만큼 빼봐. 이만큼 생략되니까 한 바퀴가 남는 거야. 아, 그래서 결국엔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두 동경을 뭐 했을 때? 뺐을 때 한 바퀴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건 민유가 나 한 바퀴 돌았어 라고 먼저 말해줬으니까 답이 한 바퀴 나왔지. 두 바퀴 나왔으면 답이 뭐 나와? 두 바퀴, 세 바퀴 돌면, n 바퀴 돌면. 그래서 두 동경을 뺐을 때는 바로 바퀴 수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가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알파와 베타가 X축 대칭이래요. 자, 한번 나타낼게요. 똑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지우가 출발합니다. 나는 다이렉트로 알파 갈래. 그래서 알파를 요만큼 왔어요. 동경. 근데 너 이름 뭐야? 민유가 나 갈 건데 쟤랑 X축 대칭이 될 때까지만 가볼게. 그 말 뜻은 뭐냐? 여기서 얘를 많이 접었다 피면 이렇게 요만큼만 나 지금 베타라고 할게 라는 거야. 바퀴수는 안 돌았어. 한 바퀴 돌고 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잘 봐. X축 대칭 시키면 요 각도랑 요 각도는 뭐지? 같지? 그 말 뜻은 베타란 놈에다가 알파를 더하는 순간 뭐가 나오지? 여기도 알파니까 한 바퀴가 나오네. 그럼 결국 베타 더하기 알파는
한 바퀴가 나온다. 근데 이것도 한 바퀴 돌고 가면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가면 두 바퀴, 이렇게 또 바퀴 수마다 또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결국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이번엔 세 번째. y축 대칭 한번 가볼게요. 이 그림의 원리를 알면 나중에 요거는 안 외워도 돼요. 그림 딱딱딱 그리고 x축 대칭, y축 대칭 그림만 그리면 되잖아. 첫 번째. 근데 저는요, 바로 알파로, 요만큼만 갈게요. 단순하게. 요만큼만 갈게요. 알파. 근데 베타가 이러는 거야. 나 갈 건데, 얘랑 정확하게 y축 대칭 할 때만 가볼게. 이렇게. 요걸 베타라고 하자, 이거.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 요거랑 여기 각도랑 어때요? 같죠? 그럼 요걸 요쪽으로 갖고 오면 베타에다가 알파 더하면 몇 도가 나와요? 반 바퀴가 나오죠. 근데 이건 베타가 한 바퀴도 안 돌고 지금 갔으니까 반 바퀴가 나온 거지만,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돌고 나서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알파만큼 더 갔어요. 그럼 한 바퀴 플러스 0.5바퀴가 나오죠. 아, 그럼 결국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몇 바퀴 돈지는 모르겠지만 몇 바퀴 돈 다음에 몇 바퀴? 반 바퀴만 더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몇 바퀴 돌지는 모르니까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 놓고 더 갔냐 멈췄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자, 네 번째 가볼게. y는 x 대칭 가볼게. 자, 간다. 일단 y는 x는 내가 다른 색으로 그어드릴게요. 주황색, 파란색 썼으니까 흰 색깔로 기준 잡자. 얘를 y는 x라고 할게요. 알파가요, 요만큼만 올라갔어요. 알파. 근데 베타가요, 너 이거 y는 x에다 접었다 펴봐. 난 그만큼만 올라갈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베타가 갔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는 어때요? 같죠? 그러면 베타에다 알파 더하면 뭐 나와요? 반의 반밖에 나오죠. 90도 나오잖아. 근데 이 베타도 또 한 바퀴 돌고 나서 90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그럼 얘도 베타가에다가 알파를 더했더니 360 곱하기 n에다가 바로 90도만 더 가면 되겠구나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밑에도 봐봐.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잠깐만, 왜 5개야? 아, 일직선 안 했다. 우리 6개 알아야 돼. 하나는 뭐냐면, 요거 문장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원점 대칭. 근데, 미안한데, 이거 원점 대칭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리려고요. 원점 대칭보다는 다른 말로 나와요. 얘들아, 원점 대칭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일직선 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라고 나와요. 이게 선생님 무슨 뜻이에요? 라는 거야. 잘 봐. 알파가 요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베타가 얘랑 방향이 반대고 일직선상에 있을 때, 즉 여기 간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베타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요만큼이랑 요만큼은 어떻죠? 같아요.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만큼 뒤로 오면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그럼 몇 바퀴 나와요? 반 바퀴. 그래서 얘는 베타에서 알파를 뺐을 때 360 곱하기 n에다가 180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사실 원점 대칭이잖아요. 얘를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하면 그게 원점 대칭이거든요. 이게 사실 같은 뜻인데 왜 선생님이 이걸 원점 대칭으로 안 가르치는 본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6번.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다. 여기 잘리지? 안 잘려? 자, 마지막 이 6번은 여기 없잖아요. 근데 너네들은 알아야 돼. 바로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도 나와요. 자, 그럼 얘도 한번 표시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x면 얘예요. 자, 알파가 요만큼 올라갔어요. 그럼 베타가요, 요 흰 색깔의 기준을 접었다 펴볼게요. 그럼 베타가 어떻게 가냐? 이만큼이 베타예요. 맞죠? 그러면 요만큼이랑 요만큼은 어떻죠? 그럼 얘는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얘도 베타 더하기 알파는 360 곱하기 n에다가 270도를 더하는 거예요. 요렇게 6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뭐가 됐든지 간에 360도 곱하기 n은 항상 어떻다? 있다. 바퀴수를 의미하니까.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졸라 돌 거거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언제 더하고 언제 빼요? 이걸 되게 어려워해. 언제는 베타랑 알파를 더하고 언제는 베타랑 알파를 뺍니까?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 그것부터 해결이 안 되면 못 외우니까. 바로 뭐냐? 잘 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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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칭은 다 더합니다. 그래서 대칭은 항상 베타와 알파를 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원점 대칭으로 안 가르쳐요. 왜는 원점 대칭이다 얘는 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외웠으면 좋겠다. 방향이 다르고 일직선상에 있다가 대칭이란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단어가 없는 것들은 다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 거예요. 뒤에 아무것도 안 붙냐, 90도가 붙냐, 180도가 붙냐, 180도가 붙냐, 270도가 붙냐라는 거거든. 이제 270도는 그나마 애들이 잘 외워요. y는 마이너스 x. 이거는 사실 없다라고 하니까 얘는 좀 특수성이 있어서 특수성은 270도야 라고 외우게 시켜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이제 뭘 외우게 시켜야 되냐면 바로 이 뒤에 어디다가 뭐를 붙냐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은 조금 미리 좀 유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네 나중에 가면 그거 읊조리고 있을 거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 일단 180도가 혹시 호도법으로는 몇이죠? 오 마이 갓, 호도법을 모르는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도를 이용하는 걸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몇 도,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60분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단위에서도 킬로미터, 미터 이런 거 있듯이요. 도를 의미하는 게 바로 60분법을 이용한 각도 표현입니다. 그래서 15도, 이게 60분법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너무 어렵잖아. 44,546도. 야, 이거 어떻게 표현해? 이거 언제 막 몇만 도면 이거 어떻게 표현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기준을 잡죠. 뭐? 180도가 파이라는 기준을 이용해서 파이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게 바로 뭐예요? 호도법입니다. 호도법이 바로 파이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90도는 2분의 파이, 180도는 파이, 270도는 2분의 3파이, 360도는 2파이. 이게 가장 기준이 되는 놈을 놔두고 그거에서 뭐 더 줄거나 반 줄거나 해서 나타내는 게 바로 호도법입니다. 근데 그럼 60분법은 언제 쓰나요? 안 씁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안 써요. 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쓰는 게 60분법이고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우면 말도 안 되는 각도를 배워야 돼. 주기함수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다 호도법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360도를 바로 2파이라고 해서 모두 다 EM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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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파이는 다 있는 거예요. 얘 아마 호도법으로 표현했나 얘? 아, 얘는 아니네. 아직 호도법을 안 가르쳐서 아마 60분법으로 나타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요 뒤에가 이제 파이냐? 얘는 2분의 파이죠. 얘는 파이죠. 얘는 2분의 3파이예요. 얘도 파이죠. 쉽게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요. 좀 유치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아니, 핸드폰에요. 우리 LT 안 쓰고 집에서 뭐 쓰죠? 응? 저 정도면 거의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집에서 여러분들 그렇죠. 읽어보세요. 아니, 진짜인데? 나중에 이것만 생각나요. 내가 장담할게요. 와이파이 이러면서 막 하고 있다니까요. Y축, Y가 들어가면 파이가 붙어요. Y파이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자, Y죠. 두 명이 같이 써요. 속도가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반으로 줄어요. 아니, 맞잖아.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Y가 혼자 있으면 파이. Y는 X면 Y가 몇 명이나 마찬가지야. 두 명이잖아.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야죠. 그래서 2분의 파이. 아니, 안 그럴 줄 아는데.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면 사실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 자체가 뭐였어요? X축 대칭도 하고 Y축 대칭도 있죠. 또 Y가 또 들어가 있죠. 그럼 파이예요. 그러니까 Y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파이야. 근데 그 Y가 하나면 다 파이만 붙고 Y는 X는 Y가 두 개니까 2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저 정도면 납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밖에? 그래서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우리가 다 알고 봤더니 우리 좀 이따 TV에 나올 수도 있어요. 방관자 효과로 해서 지금 밖에서 그렇게 소리쳤는데 아무도 보지 않았다. 누군가 하면 나가라. 아까 누구도 그 계단에서 갑자기 소리 지르더라고, 여학생. 근데 그 소리가 사이렌 소리 같았거든요. 그래서 자,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EM 파이는 다 붙어요. 하지만 Y 파이. 원점 대칭에 Y 있으니까 파이. Y가 두 명이네, 반을 줄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나머지들은 다 뭐 한다? 뒤에 아무것도 안 붙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Y가 기준인 거야. Y가 있냐? Y가 두 명이냐? 너네 나중에 봐봐. 맨날 좀 이따 문제 풀 때 Y파이 두 명, 오케이, 2분의 파이. 이러고 있을 거야. 내가 장담할게. 이것도 선생님도 생각한 거야. 하도 애들이 많이 틀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외우게 시킬까라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뭐 뒤에 148쪽은 사실 조금 너무 쉽고요. 뒷장 넘어가서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좀 해볼 만한 거, 요거 해보면 돼요. 6번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려워요? 전 나름대로 그 제가 좋아하는 쪽이 삼각함수거든요. 그래서 난 삼각함수는 나 나름대로는 좀 애들을 쉽게 가르치고 암기하기 쉽게 좀 알려준다라고 나는 자부하는 단원이다 보니까 가볼게요. 6번 보면 세타가 몇 사분면 각도래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뭐가 문제가 생겨요? 어떤 고민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나는 학창시절 학생이라면 난 저런 고민이 들어. 딱 저 문장을 읽으면 1사분면가? 쟤 바로 간 거야? 한 바퀴 돌고 간 거야? 두 바퀴 돌고 간 거야? 이거 알 수가 없네 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일반 항처럼 한번 찾아보자. 1사분면 각도면 360 미친 듯이 돌다가도 몇 도보단 커야 돼요? 0도보단 커야 되고요. 미친 듯이 돌다가도 몇 도를 벗어나면 안 돼요? 90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게 일반 각이잖아요. 일반 항처럼. 근데 문제가 난 그거 중요치 않대. 너가 저 1사분면 각도 찾았어? 너 그거 다 2로 나눠. 란 뜻이야. 1번은. 그럼 2로 다 나눴다 칠게. 1번. 자, 수학에서 가운데 2로 나누면 양쪽도 뭐 해주면 돼? 똑같이 해주면 돼. 그래서 2분의 요 0도 지울게요. 360도 곱하기 n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를 2로 나눴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이제 저 n에다가 뭐 넣을 거냐면 0부터 숫자 넣을 거야. 왜? 몇 바퀴 돌았는지 가정해 보자는 거지. 그래서 n에다 0 넣었어. 이 새끼 안 돌았어요, 선생님. 그럼 몇 도보다 커? 0도보다는 크고 몇 도보다는 작아? 45도보다는 작아. 그게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 됐고 그 다음 1 넣었어. 야, 너 한 바퀴 돌고 가봐. 한 바퀴 돌았어. 그럼 몇 도보다 커? 180도보단 크고 한 바퀴 돌았어. 몇 도보단 커? 180도 더하기 45도가 225도지. 그것보단 작을 거니까 몇 사분면? 다시 2 넣었어. 2 넣으면 약분되니까 한 바퀴만 돈 거나 마찬가지. 그 다음 2 넣으면 약분되고 360도보다 90도만큼 더 간 거에 적어야 돼. 그럼 몇 사분면 다시? 그럼 얘는 다시 1이지. 얘는 아마 13, 13 왔다 갔다 하니까 정답은 뭐? 134분면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문제만 맞추면 안 된다니까. 그 원리를 알아야 돼. 왜 이렇게 1사분면 각도라는 걸 주면 왜 내가 이렇게 일반 각을 왜 찾아야 되냐? 왜? 저게 몇 바퀴 돌고 올라갔는지 모르는 동경이니까. 이해 가세요? 그럼 밑에 건 뭐 2번은 뻔하죠. 다 3으로 나눠줄 거야. 재탕 좀 할게. 요거 3으로 다 나눴어. 그리고 2번 문제. 자, 가봅시다. 자, 0 넣었어. 0도보단 크대. 근데 이런 거 문제 풀다 보면 좀 야매가 보이지. 결론적으로는 얘보다 클 거니까 얘만 따져도 돼. 0 넣으면 몇 도? 0도보다 크니까 몇 사분면? 1사분면. 1 넣었어. 몇 도보다 커? 120도면 아직까지는 1사분면이네? 미친 거지? 2사분면이네? 3 넣었어. 다시 몇 사분면? 1사분면이지. 3 약분 될 거니까. 그러면 다시 1 나오겠네? 답은 1, 2, 4분면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럼 이거 언제까지 넣어야 됩니까? 반복되는 게 나올 때까지 넣으시면 돼요. 0, 1, 2, 3, 4부터. 근데 꼴랑 넣어봤자 얘들아.
4분면이 어차피 몇 개야? 4개밖에 없으니까 0, 1, 2, 3 넣으면 끝나. 4까지만 넣어도 그냥 끝나겠지. 근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모두 다 움직이는 동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1, 4분면 각도만 주고 저 n분의 세타를 구했을 때 그 n분의 세타가 모든 4분면을 다 두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답은 4개보다는 3개, 못해도 2개 정도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고 쉬는 시간 잠깐 드릴게요. 가서 민호쌤 눈치 보고 오세요. 아니야, 민호쌤이 그냥 속상해서 그래. 속상해서. 시험을 못 보면 선생님들은 속상하긴 해. 그 속상함이 뭐냐면, 아니, 그래도 우리가 가르쳤는데 우리가 속상하지 않으면 그거는 인간적이지가 않잖아. 그냥 우리가 속상하다 못해 거의 해탈했어요. 이제 민호쌤은 그 속상함에서 유지하는 선생님이고, 선생님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막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럼 밑에는,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나는 이제 위에서, 자, 얘들아. 그리고 살짝 붕 떠 있죠. 그래. 오케이. 오냐. 오케이. 응. 그 대신 이제 민호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놈을 계도하려는 거고, 나는 계도보다는 그래, 넌 지옥 가. 굳이 천국에 있으려 하지 마. 가. 됐어. 꺼져.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7번을 한번 저랑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자, 7번 문제 보시면 세타와 4세타래.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세타와 4세타인데요. 기본적으로 세타는 대부분 양수를 많이 줄 거예요. 뭐야? 나오는 거 아니야? 문장으로 이런 거. 뭐지, 진짜 뭐. 뭐 던질까요? 분필 좀 던져줄까요? 거기 싸워요? 누구랑 싸워요? 자, 가볼게요. 저 영상 찍을까요? 수업 영상을 빼서 찍어서 유튜브 영상에 보낼까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어린애들이야? 아니요. 노인이에요, 노인. 많이 화나셨나 보네. 자, 가볼게. 세타랑 4세타가 동경이 일치한대요. 그럼 제가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대부분 세타는 양수값 줄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일은 없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본적으로 양수니까 항상 세타보다는 n세타가 나오면 그게 다 크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라는 전제하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두 동경이 일치한데 혹시 기억나세요? 일치면 뺍니까? 더합니까? 빼죠. 대칭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4세타에서 4세타를 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3세타는으로 끝나겠죠. 그럼 이 3세타가 선생님 어디 들어갑니까? 아까 우리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여기다 쓰고 무조건 누구는 쓰고 360 곱하기 n은 쓰고. 자, 혹시 기억나세요?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y가 없잖아요. 일치는. 그러니까 끝. 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3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니까 세타는 뭐가 됩니까? 120도 곱하기 n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근데 그럼 저기서 이제 n에다 0, 1, 2, 4 넣습니까? 아니지. 이 세타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상 360도는 아니에요. 15도를 줄 수도 있고 22도를 줄 수도 있고 몰라요. 그래서 문제에서 범위로 줘요. 세타는 몇 도와 몇 도 사이다? 0도와 360도 사이다 라고 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세타 대신에 여기다가 투입하는 거야. 그럼 얘는 다시 쓰면 0도부터 120도 곱하기 n은 360도고 n 값을 찾기 위해서 양쪽을 120도로 나눠주면 120도분의 0은 0이고 여긴 3 이렇게 나오겠죠. 아이고 미안. 0이 3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도 붙이면 안 돼요. 왜냐면 얘들아 도끼리 다 약분된 거예요. 아셨죠? 너네 그거 알잖아. 우리 60분이 몇 시간이에요? 아 이건 당연하고 씨. 1시간이요. 아 미안. 50분이 몇 시간이에요? 이거 어떻게 환산하죠? 환산하는 방법. 그치? 60분이 1시간이니까 분 이런 것도 단위도 원래 약분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양쪽을 120도로 나누면 도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한 건 순수하게 정수만 나와요. 그럼 저 n 값이 무슨 뜻이었죠? 그치? 바퀴수야, 바퀴수. 즉 얘는 아마 이걸 다 만족하려면 동경이 일치하고
세타와 4세타가 동경이 일치하면서 그 각도가 0도와 360도 사이가 되려면 최소한 n은 한 바퀴 또는 두 바퀴는 돌아줘야 된다. 그 이상 돌면 절대 동경이 일치할 수는 없다. 그럼 이걸 다시 어디다 넣습니까? 여기다 넣은 게 정답이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세타는 120도 또는 240도라고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어렵지 않죠, 서윤아? 오늘 화장했구나. 안 했나? 좀 얼굴에 빨갛게, 빨간 선크림이야?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9번 한번 가볼까요? 9번? 내가 화장에 진짜로 예민하거든. 머리 스타일은 내가 잘 몰라. 근데 난 화장은 진짜 귀신같이 맞춰. 화장 싫어하시죠? 난 화장을 싫어해. 맨날 화장하고 오면 화장은 난 별로 안 좋아해. 얘들아, 너네들은 학생 때가 가장 이뻐. 너네들은 언제부터 이뻐지냐면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뻐져. 그 전까진 모방이야. 저 연예인 이쁘다. 그거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너네들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 대학교 2학년 가야 이제 풍파도 맞고 학점도 맞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지만 이제 자기의 화장법이 나와요. 그게 대부분 여학생들은 대학교 2학년이에요. 그때까지는 화장하지 마세요. 뭐하러 해? 자, 가볼게. 9번 보면 2세타와 7세타가 X축 대칭. 이것만 하고 끝낼 거야. 우리 X축 대칭하면 두 동경을 뭐 했죠? 이걸 고민할 거예요? 뒤에 대칭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새끼들아. 더해야지. 따라서 7세타와 2세타를 더하겠죠. 그럼 9세타는 일단 360도 곱하기 n은 있어요. X축 대칭이다. 뭐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 끝이야 또. 그럼 세타는 뭐가 나와요? 40도 곱하기 n 나오겠죠. 이제 이걸 또 어디다 넣어요? 밑에 0도부터 180도니까 0도부터 40도 곱하기 n 180도가 되니까 40으로 나누면 0부터 4분의 18 정도 나와요. 그럼 2분의 9예요. 그럼 4.5 정도 나오겠죠. 그럼 얘는 무려 몇 바퀴 돌아요? 1, 2, 3바퀴까지 돌아도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4.5구나. 미안. 4. 그래서 문제가 뭘 구해달래요?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해달라? 뿅뿅뿅. 40, 80, 120, 160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이걸 또 잘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사실 어디서 비롯됩니까? 동경에서 비롯돼요. 동경.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배경이 어떻게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데 마차가 지나가는데 그 마차의 바퀴를 보고 떠올린 게 바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예요. 여러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바퀴 굴러가면 굴러가네. 존나 잘 굴러가네. 막 이럴 텐데 그 수학자는 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거예요. 재밌는데요. 이렇게 마차가 있는데 여기 돌뿌리가 있어서 실제래요. 이게 내려오는 그건데 이런 거지. 마차들이 지나가면서 얘를 콕 밟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게 밟고 딱 찍히면 얘가 또 가다 보면 요 찍힌 자국이 또 바닥에 또 찍힐 거 아니야. 거기가 뭐야? 우리가 죽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얘가 여기서 시작해서 다음 그때까지 올 때까지 그러면 마차에 여기가 콕 찍혔을 때 거기에 뭔가 잉크가 묻었으면 그 굴러가면서 그 잉크가 뭔가 그리면서 갈 거 아니야. 돌면서. 그 돌면서 그 그림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적을 해봤더니 그 추적을 한 점들을 이어보면 그게 사인, 코사인 그래프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대단했죠, 옛날 사람들은. 그게 떠올렸다는 게 이제 거기서 유래가 된 건데, 아무튼.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바로 호두법 나오네요. 쉬는 시간 드리기로 했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